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해외 축구의 김종화입니다. 귀로 듣는 해외 축구는 축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는 시간이에요. 사실 오늘은 저의 첫 번째 라디오 방송이에요.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귀로 듣는 해외 축구의 첫 번째 주제는 엘클라시코입니다. 엘클라시코는 스페인 축구 리그의 양대 산맥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말합니다. 엘클라시코는 세계적으로 가장 시청률이 높은 축구 경기 중 하나예요. 그 이유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세계 최강을 다투는 명문 구단일 뿐만 아니라 오랜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두 팀은 단순히 축구팀으로서의 경쟁을 넘어 역사, 문화적인 갈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역 감정이 강한 스페인 안에서도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지방은 그 정도가 상당합니다. 민족적 자부심이 강한 카탈루냐 지방 사람들이 자신들을 스페인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카탈루냐 지방의 사람들은 바르셀로나라는 축구 구단을 만들어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스페인을 지배하던 카스티아 지방의 사람들은 레알 마드리드를 응원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엘클라시코는 독립을 원했던 세력과 그것을 막고자 했던 세력 간의 갈등을 표출하는 장이 되었던 것이죠. 지난 주말 바로 이 엘클라시코가 펼쳐졌는데요. 노래 듣고 와서 결과와 남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첫 곡은 버벌진트의 완벽한 날입니다. 사실 이번 엘클라시코는 평소에 비해서 치열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라리가, 즉 스페인 리그보다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가 최고의 전력으로 경기에 임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실제 경기에서도 레알 마드리드의 무리뉴 감독은 호날두, 외질, 알론소 등 주요 선수를 명단에서 제외하거나 후보 선수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축구는 시작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예측을 뒤엎고 레알 마드리드가 2대1로 승리하게 됩니다. 바르셀로나는 요즘 감독이 공석인 상황이라 그런지 가르디올라 감독이 있던 시절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서로 극명하게 다른 영입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알 마드리드는 은하수를 뜻하는 갈락티코 정책을 펴고 있어요. 갈락티코 정책은 말 그대로 전 세계의 축구 스타들을 모아 최고의 팀을 만드는 정책입니다. 현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역대 최고의 이적료를 기록하고 레알 마드리드로 온 호날두가 이러한 정책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면 바르셀로나는 유스 정책을 지향합니다. 유스 정책이란 바르셀로나 구단에서 어리고 유망한 선수를 발굴해 바르셀로나에 적합한 최고의 선수로 만들겠다는 정책이에요. 이러한 정책의 결과물이 현대 축구의 절대적 1인자 리오넬 메시인 것이죠. 아쉽게도 이번 시즌 예정되어 있는 엘클라시코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챔피언스 리그에서 두 팀이 생존한다면 정말 불꽃 튀기는 엘클라시코를 볼 수 있겠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번에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보아의 허리케인 비너스입니다. 이번 주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꽃은 단연 북런던 더비였습니다. 더비란 라이벌 간의 경기를 말해요. 즉 북런던 더비는 런던 북부에 위치한 라이벌 관계의 두 팀이 맞붙은 경기인 것이죠. 북런던에 위치한 이 팀들은 바로 아스날과 토트넘입니다. 아스날과 토트넘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팀들 중 하나입니다. 챔피언스리그란 각 유럽리그에서 상위권으로 시즌을 마친 팀들이 모여서 치르는 대회입니다. 별들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챔피언스리그는 유럽 프로축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4장 주어집니다.
즉 리그를 4위 안에 맞춰야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챔피언스 리그 출전 여부에 따라서 선수의 영입이나 이적료의 규모 등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전 유럽의 팀들은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이번 주 EPL 경기가 있기 전까지 토트넘과 아스날의 승점은 겨우 4점 차에 불과했습니다. 아스날이 이기게 되면 승점을 1점 차로 추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거기에 아스날과 승점이 2점 차이 나던 첼시가 웨스트 브롬위치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아스날과 토트넘의 경기는 서로에게 이번 시즌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라이벌 관계에 있던 두 팀이 중요한 시점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든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최근 12경기에서 12골을 넣는 최고의 활약을 펼치던 가레스 베일이 이끄는 토트넘과 EPL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토트넘보다 낮은 순위로 리그를 마친 적이 없었던 아스날. 두 팀 간의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해드릴게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입니다. 아스날과 토트넘 간의 경기는 토트넘의 2대1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경기 초중반 아스날은 원정 경기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수비 중심의 전략은 전반 후반까지는 잘 통하는 듯 싶었지만 전반 후반 베일의 골을 시작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전반 37분, 39분 연속으로 실점한 아스날은 후반에 메르데사커의 골로 희망의 불꽃을 살려나갔지만 결국 동점골을 만들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13년 연속으로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고 있는 아스날. 하지만 이번 시즌은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과거 어느 시즌보다 치열해 보입니다. 이번 주는 해외 축구 팬분들이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챔피언스리그 주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의 빅경기는 역시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저번 경기에 맨유가 레알 홈으로 원정을 가서 1대1 무승부라는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이번에 레알을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저번주 레알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를 잡고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게다가 호날두나 외질, 알론소 등 맨유가 집중적으로 막아야 할 선수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경기에 임하는데요. 맨유에게도 쉽지만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해외 축구 주요 경기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3월 6일 수요일 새벽 4시 45분 레알과 맨유의 경기, 3월 7일 목요일 새벽 4시 45분 파리 생제르맹과 발렌시아의 경기, 3월 10일 일요일 0시 QPR과 썬더랜드의 경기, 3월 11일 월요일 새벽 1시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맨시티 에버턴을 비롯해 재미있는 경기가 많습니다. 제가 준비한 귀로 듣는 해외 축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 준비한 거라 미흡한 점도 있지만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JBS의 모든 방송은 JBS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종환, 기술의 김예진이었습니다.